자, 오늘은 이제 40번째 꾀입니다. 뇌수해꾀예요. 우리 지난번에는 수산건꾀, 건꾀는 절건, 어려울 건, 꾀 뜻이 어렵다 하는 뜻을 담았죠. 왜 어렵냐? 그때가 이제 말하자면은 감중년, 물이 간상년 산후에 있어요. 물론 이치적으로는 물은 아래로 내려와야 이게 순리가 맞고 순리가 되고 한데 물이 거꾸로 위로 올라가 있으니까 수산건, 그러니까 천리를 어긴 거예요. 천리를 역행한 거예요. 역행하다 보니까 어렵게 되는 겁니다. 뭐든지 순리를 따라야 되는데 따르질 않으니까 그런 뜻도 되고, 때로 말하면은 수산건이니까, 그러니까 때는 한겨울이에요. 얼어가지고 물이 제대로 흐르지를 못하고 꽁꽁 언 상태가 된 겁니다. 그것이 이제 건꾀에 돌리면 종꾀가 되죠. 이 종꾀가 뇌수해꾀죠. 꽁꽁 언 땅이 이제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뇌수해라고 한 거예요. 본래 수산건꾀 감중년 물이 본래 위에 있었는데 이 아래로 내려왔죠. 순리를 따른 거예요. 그리고 간상년 산이 이렇게 진꾀로 바뀌어지면서 위로 올라갔죠. 이게 뭐냐? 이제 우레가 하늘 위에 있다는 얘기는, 이제 우레가 본래 땅에 있는데 하늘 위로 올라가서 우르르 소리를 내고 이제 위에 올라가고 하니까 비가 이제 내려가지고 아래로 또 내려온 겁니다. 이치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해가 만물을 이제 푼다라고 하는, 풀해, 해라고 하는 거예요. 풀해. 꽁꽁한 동토가 이제 풀리게 된 것이죠. 우리나라 뭐 해방이라는 말이 뭐예요? 해방. 해방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저기 뭐 일제의 어떤 강압으로부터 우리가 억눌렸던, 그 몸이 이제, 그렇지, 억눌렸던 그것이 이제 이렇게 그 자유를 만끽하고, 비로소 이제 풀어지게 된 그런 뜻이죠. 우리가 이 겨울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모든 만물들이 다 땅속으로 들어가 있고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꽁꽁 다들 이렇게 다들 자취를 감추고 억눌려 있던 그 기운이, 양기가 억눌려 있던 기운이 이제 봄이 되니까 풀어지는 거예요. 이제 해라는 뜻이 그런 것이죠. 해라는 뜻이. 또 이게 괴상을 보면은, 이 상을 보면은, 이 해라는 글자가 보면은 이게 참 묘해요. 뿔각자에다가 소자에 칼도자를 썼어요. 그러니까 소뿔을 칼로 치는 거야. 소뿔을. 아마 짐승을 잡는 것 중에 아마 소를 분해하기가 아마 쉽지가 않은 떴명이에요. 제일 어려웠던 떴명이에요. 근육도 단단하고, 뼈와 살을 갖다가 이렇게 그 결에 맞춰가지고 잘 발라낸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예전에 그 우리 저 장자의 글에 보면은 포정해우라는 말이 있어요. 포정해우. 포정은 백정을 말하는 거예요. 푸죽한 포자에다가 장정정자 써가지고 백정이에요. 소 잡는 걸 갖다 해우라는 말 써요. 해우. 소 잡는 것을 해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라는 글자가 풀해자잖아요. 풀해자. 아니 본래 법력이 돼가지고 만물이 막 생동하는 법력이 돼서 만물이 막 풀어 나오는 거, 이건 생동감 있는 뜻으로 산다는 뜻을 취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죽는 뜻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해라고 하는 글자가 산다는 뜻도 있고 죽는다는 뜻도 있어요. 해라는 글자가. 우리 왜 녹각. 녹각을 보면은 우리 사슴은 약물이에요. 약물. 그러니까 근데 이 약물이기 때문에 이 사슴 뿔은 하지가 되면은 요 사슴 뿔이 이제 풀어지는 겁니다. 그때 자르는 네? 거예요. 그때 자르는 거예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본래 이 녹각은 이게 양기가 성하기 때문에 그래서 녹각은 이 겨울이라든가 이런 때 먹으라고 그래요. 겨울에. 본래는 어떤 데에서는 그런 얘기도 나와요. 녹각은 하지에 이게 취하기 때문에 풀어진다는 얘기는 뺏겨진다는 얘기예요. 그냥 자연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뭐 꼭 그렇지는 않겠지. 내가 하여튼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 하지에 녹각을 취해가지고 풀어지기 때문에 양기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가 되면은 그래서 그때 취해서 9달 되는 정월달에 그 녹각을 복용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양기가 성한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5월달 단오 5, 6, 7, 8, 9, 10, 11, 12, 1월 정월이니까 9달 지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예? 정월달에 취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녹각은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이제 대개 사람들이 보양제로 쓰는 거예요. 보양제, 양기를 푹 돋는 그런 약으로 쓰이는데 고라니 있죠. 고라니는 또 음물이요. 고라니는 고라니 뿔은 동지에 또 풀어진다고 그러네요. 동지에. 그래서 이 고라니 뿔은 또 보음제로 이렇게 쓰인다 그래요. 보음제, 음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참 양기 생할 때 막 이 사슴뿔은 양기 생할 때 막 도단하고 고라니는 음기가 성할 적에 아마 도단하는 모양이에요. 이게. 그러다가 동지가 되면 풀어진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해라고 하는 것이 해방이 된다. 해방이 된다. 이것은 이제 살았다 하는 뜻을 담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해우라든가 뭐 이런 것들 동물들 경우로서 얘기하는 걸 보면은 죽음을 뜻하기도 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해라는 말이 산다는 뜻도 있고 죽는다는 뜻도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 보통 이런 말이 있죠. 결자해지라는 말이 있죠. 에? 결자해지다. 끈으로 매듭 지은 자가 푼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우리 주역에서 끈을 이렇게 맨 사람이 누구예요? 복구씨예요. 복구씨가 그물을 만들었잖아요. 무슨 꾀 갖고? 중하리꾀 갖고. 중하리꾀. 근데 이 중하리꾀, 상경 마지막 꾀인 중하리꾀에서 거기를 보면은 뭐라고 써있냐면 거기에는 이정하니 형하니 흉비노하이면 기라리라 했어요. 암소를 기르면 기라리라 했어요. 거기에. 근데 여기서는 어때요? 이 핵교에서는 지금 소를 잡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포정해우라는 말이 뜻이 소를 잡잖아요. 중아리교에 가서는 암소를 기르면 기라리라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소를 잡는다는 뜻으로 말했어. 이게 뭐냐? 자, 우리 중아리교에서 30교에서 중아리교 얘기했는데 거기서 함, 항, 돈, 대장, 진, 명의, 가인, 규, 건, 해 10달을 딱 지나서 몸을 푸는 거예요. 이제 몸을 푸는 거예요. 소를 죽인다는 뜻도 되고, 에? 여기서 이게 소우자인데 소뿔을 치면 뭐예요? 이게 나도자가 되죠. 선천을 마치고 후천 세상에 오는 거야. 선천에 억눌렸던 그 세상이 이제
후천에 이르러서 이제 해방이 되는 겁니다.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자유를. 그런 뜻도 돼요. 그래서 이제 선천에서 끈으로 매듭지어 가지고 이제 하경에서는 이제 택산 함께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남녀가 거기서 서로 이제 느껴서 이제 포태를 하고 10번째 되는 10달에 가서 이제 몸을 푸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그 다음에 오는 소원교에 가서 한 사람을 덜어내는 겁니다. 자식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는 이 해라고 하는 이 글자 속에는 참 비밀스러운 뜻이 담겨 있어요, 이게. 선천에 이 참 억눌렸던, 공공했던, 꽉 막혔던 그 선천 시대를 얽히고 설켰던 것들을 다 풀어내고 후천에 이르르는 그런 뜻이 이 해계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해는 이 선암하니 무소왕이라 길에복이 길하니 유왕이여던 숙하이면 길하리라. 우리 지난 시간에 요거 이렇게 뒤집으면은 이 건괴가 되죠. 수산건. 이게 수산건괴예요. 감중염물이 이게 산 위에가 있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흐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그래서 험한 속에서 이 험한 것이 벗어나기를 이제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이때는 꽁꽁 언땅했지만 이게 한 바퀴 돌면서 이제 뒤집어지면서 뇌수 핵괴가 되는 거예요. 꽁꽁 언땅이 이제 점차 풀어지는 거예요. 여기서는 수상근교에서는 뭐라 했어요? 여기서는 이 서남하고 분리 동북이다 했어요. 거기서는 서남방이 이롭고 동북방은 이롭지 않다. 그 얘기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 감중년 물이 동북 간방에는 산 험한 곳이니까 그러니까 거기 산 지형을 따라서 막 감중년 물도 험하죠. 험하게 우당탕탕탕탕 내려오고 거기를 빨리 벗어나죠. 근데 그 물이 결국 어디로 가느냐? 서남 곤방, 곤땅, 이 곤방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이 진괴가 본래 땅 속에 있는 건데, 물 속에 있는 건데, 험중에 있던 우레가 이제 이 험한 곳을 벗어나는 거예요. 네? 험한 곳에서 우레가 나온 거야. 험한 곳에서 우레가 나온 거야. 그러면서 험한 곳을 벗어나는 뜻이 여기 이제 뒤에 담겨 있어요. 자, 이 물은 이제 어디로 가야 길하냐, 이롭냐? 저 서남 곤방, 우리 지난 시간 때 제가 문안교에 요 동북 간방에는 이롭지 않고 이쪽 서남방에는 이롭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근데 분리동북은 얘기하지 않았어요. 분리동북은 얘기하지 않고 이 서남만 얘기한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이 건괴 때는 겨울이에요. 그래서 동북방은 이롭지 않다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 간이 진으로 화해가지고 저 우레가 돼서 올라가니까 말하자면은 간방에 이 땅에도 봄이 왔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간방에 이 땅에도 봄이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봄이 왔기 때문에 뭐 동북방이 이롭지 않다는 둥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이 없지 않습니까? 상이. 그래서 여기서는 이선암만 얘기한 거예요. 이 물은 이제 흘러가지고 꽁꽁한 땅이 흘러서 결국 일로 가게 돼 있죠.
평평한 이제 평야지대로 흘러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선함만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표현을 이 서남하니 무소왕이라 갈 바가 없다라고 했어요. 갈 바가 없다. 여기 지난 시간대에 지난 시간대는 어때요? 여기다는 뭐 간다 온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여기서 뭐 왕하이면 건코, 내하이면 예리라, 뭐 왕하이면 건코, 내하이면 내리라, 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서 왕래를 얘기했죠. 왜냐? 이건 물이 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지금 왕하이면 어렵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건교에서는 육효 모두가 다, 모두가 다 아니지. 2호와 5효는 왕래를 얘기하지 않았지만, 자, 그런데 이제는 위에 있던 왕했던 물이 여기 아래로 내려온 거예요.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는 왕할 바가 없다 이제 한 거예요. 네? 물이 아래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순리에 맞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무소왕이라 한 거예요. 무소왕이라 갈 바가 없다. 이걸 의리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꽁꽁은 동북간방 이 땅에도 봄이 왔다 이런 얘기예요. 봄이 왔으니까 굳이 뭐 어디 따뜻한 곳 찾아가지고 갈 바가 없죠. 여기에도 이제 봄이 왔으니까. 그래서 무소왕이라 길에 복이 길하니, 여기 왕보다도 내해서, 내한 것은 아래로 내려온 거죠. 늘 우리 주역에서 왕래라는 용어, 이 왕래라는 용어를 꼭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왕이라는 글자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간 걸 왕이라고 하고, 내라고 하는 글자는 아래로 내려온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지금 여기 해괴에서 지금 감중년괴가 왕 해가지고 지금 이게 좀 어려운 거예요. 지금 왕 해가지고. 근데 이제 이 왕했던 감중년괴가 아래로 내려왔으니까, 그래서 무소왕이라 갈 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 길의 복이 길하다. 이 땅에도 아래로 내려와서 길하다. 이제 의리적으로 말하면 이제 동북간방, 추운 겨울이 이제 때가 돼가지고 우레가 우르르 발동해서 지축을 흔들고, 그리고 위에 이제 비를 부리지요. 그래서 위에 있는 감중년 물이 이제 아래로 쏟아져 내려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만물이 다 이제 해빙이 되는 것이요. 꽁꽁 얼었던, 억눌렸던 모든 것들이 다 이제 풀어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무소왕이라 길의 복이 길하니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또 유왕이어던 숙하이면 길하리라고 한 거예요. 아까 구절에 무소왕이다 뭐 이런 얘기들 한 것은 천도로서 얘기한 것이고, 여기에서 유왕이어던 갈 바를 두려거든 하는 이 얘기는 인사의 도로 말한 거예요. 인사의 도로. 그러니까 자, 이제 광복이 돼가지고 해방이 돼가지고 이 땅에 이제 광명이 다 찾아들고 있는데, 아직도 곳곳에는 추위가 아직도 거기에는 남아있죠. 그러니까 군자가 이제 세상에 나가서 도를 펼치는데, 이제 세상에 만약에 나가려고 한다면, 이제 이 풀려진 세상, 이 세상에 나가서 도를 펼치려면, 그렇게 마음을 먹는다면 빨리 가야 길하다는 얘기예요. 늦지막 하지 말고 가기로 마음을 먹기 전까지는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되지만, 딱 한번 판단이 있으면 빨리 가라 이런 얘기예요. 유왕이어던 숙하이면, 빨리 빠를 숙자죠. 빨리 하면은 길하리라. 여기서도 눈치 봐가면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세상에 도를 펼쳐야겠다 생각이 딱 이제 결정이 됐으면 빨리 가라 이런 얘기예요. 아이고 내일 가야지 모레 가야지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뜻으로 말하는 겁니다. 상활
해는 풀해자 험이 동이니. 자, 우리가 여기 써있자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험자가 있고 동자가 있어요. 물론 여기에 감중령 꾀가 있으니까 험자가 나와요. 예? 그리고 이 동자는 어때요? 진꾀가 있으니까 동자가 나오죠. 동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궤덕으로서, 자, 이걸 단지 글자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냥 직역만 해서는 안 돼요. 여기 험자가 있으면 어때요? 요게 감꾀니까, 내꾀에 있으니까. 요건 마음자리에서 지금 험하는 거예요. 예? 요건 일자리로서 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는 써있자를 썼어요. 써있자는 뭡니까? 뭐뭐 함으로써. 그렇죠? 뭐뭐 함으로써 이런 뜻이에요. 어떤 원인.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떤 경우 보면 말리을자 쓴 곳이 있고 어떤 경우 보면 써있자 쓴 곳이 있어요. 요 말리을자는 뭐냐면 이거하고 그리고 요거 한다 이런 얘기예요. 말리을자는. 근데 써있자를 쓰면은 이거 함으로써 이거 하는 거예요. 요거 없이 요거가 안 되는 거예요. 네. 험함으로써 동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험 중에서, 비록 험하지만 험 중에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움직여 나오는 것이 풀어지는 상이라는 얘기요. 이제 겨울 속에서 이제 설서서에서 이제 풀어지는 거예요. 이게 험이동의 뜻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써있자 의미, 여기 주역에 요 자주 나와요. 그냥 사람들이 이걸 대수롭지 않게 그냥 막 그냥 해석하지만 사실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내꾀는 늘 이게 험하다는 얘기는 어떤 일을 하는데 험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꾀의 험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서 험한 거야. 마음속에서 험한 것이고, 외꾀 동은 요 일자리예요. 늘 우리가 64꾀를 자꾸 이제 요렇게 어떤 기본적인 어떤 상식을 깔고서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해꾀상이 그런 겁니다. 그냥 막 발동하는 게 아니에요. 움직이는 게 아니고 험한 속에서 이제 이게 점점 발동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동이 면호 험이 해라. 에? 동이 하는 얘기는 뭐예요? 이제 동해서 면호험, 지금 진꾀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꾀인데 땅에서 지금 감중년 물을 벗어났잖아요. 우리 요 꾀가 요게 있으면은, 자, 감중년 밑에 우레가 있으면은 술의 둔꾀죠. 이건 험한 이 속에서 움직이는 거야. 에? 험한 속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이에요, 이건. 그런데 요건 험한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지금 나가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점점 이제 풀어지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내외계가 서로 교통왕래하는 뜻이고, 여기는 꽉 맥혀 있는 거야. 진꾀는 본래 땅에 서 있기 때문에 아래에 있고, 아직 우레가 밖으로 나오지는 못한 모습이에요. 감중년물 위에 있으니까 이건 구름이요. 그래서 여기 둔꾀에서는 울레둔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위에 구름이 있고 진꾀는 아직 땅 속에 있는 것이 둔꾀상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기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땅 속에 있던 우레가 이제 위로 올라갔어. 이제 비도 무르고, 그리고 하늘에 있던 구름이 아래로 내려왔어. 비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만물이 막 이제 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상이. 네, 그런 상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해다. 이것이 바로 해다. 그러니 해리 선함은 해괴의 이선함이라고 했는데, 이제 공자가 풀이하시는 거예요. 해리 선함은 왕 득중야요.
이제 가서 무리를 얻는다는 뜻이요. 이것은 이산함 여기 곤괴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백성을 상징하잖아요. 예? 가서 무리를 얻는다는 것이요. 감중년 물이 험한 속을 벗어나 가지고 이제 흘러 가지고 평지에서는 이제 유유하게 흐르는 거죠. 거기는 땅을 기름지게 하고 만 백성이 다 거기에 사는 곳 아니겠어요? 기래복길은 내 득중야요. 이에 중을 얻는 것이요. 이건 뭐냐면 감중년 꾀상이에요. 여기 감꾀가 이 양유가 중을 얻었잖아요. 지금 내 득중야요. 예.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해꾀 건꾀에서도 우리 지난 시간 때에 사실 내꾀의 주효인 삼효와 외꾀의 주효인 오효 두 양유가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예? 대건의 풍내로다 이렇게 했죠. 서로 뜻을 함께 해가지고 어려운 세상을 구제하는 뜻으로 얘기를 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내꾀의 요 2효짜리 양효와 외꾀의 주효짜리 사효가 둘이 또한 벗으로서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이 세상을 풀어나가는 겁니다. 이것도 이 세상을 풀어나가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왕득중이라고 했지만 여기서는 길은 내 득중야요 한 거예요. 여기 내꾀니까 올레자 쓴 것이고 양효가 중을 얻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내 득중야요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험한 속에서도 중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네, 중을. 네. 그렇게 함으로써 풀어나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풀어나가는 거죠. 유유왕 숫길은 뭐냐? 가려거든 빨리 가라. 이 얘기예요. 내가 우리 애 앞에다가 벽에다가 유왕 숫길 내가 딱 써놨어요. 그 얘기 뭐예요? 네가 어떤 뜻하는 바가 있으면 갈 바가 있으면 빨리 하라 이런 얘기예요. 아 이거면 다음에 하지 이렇게 하지 말고 빨리 하라 이런 얘기예요. 가기로 마음 먹었으면은 결정을 하기까지는 신중해야 되지만 결정을 했으면 빨리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유유왕이 숫길이에요. 숫길 빨리 하면 길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야만이 왕유공야라 한 겁니다. 가서 공이 있는 것이다. 자, 천지해이 뇌우작하이며 지금 이 해괴가 뭐예요? 결국 채로서는 하늘과 땅이 서로 기운이 사귀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천지해이 하면은 천지의 두 기운이 서로 해구한 거예요. 우리 해구라는 말 쓰죠? 에? 아이, 그냥 부부지간에 오랫동안 밖에 외지했다가 그냥 오래간만에 만났다. 이게 해구예요, 해구. 이게 풀해자야. 그러니까 여기서도 천지해이 하는 얘기는 천지의 두 기운이 사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천지가 만나가지고 그동안에 참 얽히고 설켰던 것들, 응어리졌던 것들, 이걸 만나서 다 푸는 거예요, 이게. 천지해이. 거기에 따라서 뇌우작하이며 우레와 비가 생기며 작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났다, 생겼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 생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게 뭡니까? 이 우레는 본래 땅에서 생기는 거예요. 우레가. 감중년은 하늘에서 생기는 거죠. 천일생수. 물은 하늘에서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게 아래에 있고 감중년이 위에 있어요. 근데 요 둘이 지금 요 천지가 풀어지니까 우레도 지금 때를 따라서 아래에 있다가 지금 위로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우레가 우르르 발동하면서 지축을 흔들고 비를 구하니까
그러니까 감중년 물, 하늘에 떠 있던 물도 비가 돼가지고 쫙 쏟아지는 겁니다. 뇌우작이에요. 그래서 천지, 해이, 뇌우작하이며 하는 거예요. 뇌우작이, 우레와 비가 이제 일어나매, 생겨나매, 백과 초목이 개갑탁하나니, 백과 온갖 과실과 초목들이, 예? 온갖 과실과 초목들이 개갑탁하나니, 우리 갑탁이라는 것이 이렇게 쓰고, 아니 이 흑토자죠? 이게 뭡니까? 쪼갤 탁, 벌어질 탁, 이 탁자가 그렇죠? 여기 흑토자에다가 이거 뭡니까? 내려칠 척자예요, 이게. 예? 도쿄 내려칠 척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땅이 쪼개진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거기에 만물이 다, 그 속으로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갑이라는 건 뭐냐면, 갑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요게 여기 씨앗이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위에 이렇게 쓴 게 뭐냐면 껍질을 이고 있는 거예요. 껍질을. 이게 뿌리는 내렸지만 아직 껍질을 벗어나지를 못한 거야. 껍질 속에 지금 뿌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갑이에요. 그런데 이 갑이, 그래서 이게 껍질 갑자도 됩니다. 이 갑이 물기를 머금으니까 껍질이 어때요? 탁 하고 벌어지는 거예요. 껍질이 터지는 것을, 껍질 터지는데 소리가 날라나? 네? 소리 뭐 날 수도 있겠지 뭐. 잘하다 보면은 날 수도 있겠지. 은근히 터질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게. 네? 이게 우리가 그래서 이제 갑이 탁 터지면서 싹이 돋아나죠? 싹이 돋아나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갑이 신이 되는 거예요. 신. 이게 신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갑이라는 글자 이렇게 썼지만 이걸 우리가 굳이 파자를 하자면 갑이 왜 신이 되느냐? 아니 땅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이 씨앗이 이제 땅속에 있던 만물이 다 땅 위로 이제 올라올 거 아니에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역에서는 벽호라는 말 써요. 열벽자에다가 지게호자, 문을 열었다 이런 얘기예요. 봄이 돼서 만물이 땅속에 있다가 다 밖으로 막 위로 올라오잖아요. 이걸 문을 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가을이 되면은 만물들이 밖에 있다가 안으로 들어가죠. 이걸 문을 닫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봄에는 문을 열었다 얘기를 하는 것이고, 벽호라는 말 써요. 열벽자. 그리고 가을이 돼서 만물들이 다 땅속에 들어가는 것을 문을 닫았다. 합포, 닫을 합포라는 말 씁니다. 저쪽 개사전에 이제 그런 말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다 문을 통해서 출입하는 거예요. 문을 통해서. 여기도 마찬가지요. 이 갑이 물기를 머금으니까 여기에 딱 이게 벌어지는 거예요. 요걸 딱 쪼개가지고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열어놓으면은 무슨 자가 되겠어요, 이게? 요걸 딱 쪼개가지고 이렇게 벌리고 이렇게 벌리면 문자가 돼요. 요건 이렇게 벌리니까, 에?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요건 이렇게 벌리니까 이렇게 문자가 되는 거예요. 문을 통해서 이제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갑이 문을 통해서 싹을 틔우니까 신이 됐다 이 얘기예요. 우리 신이라는 글자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우리 귀신이다 할 때 신자 천지의 자취를 얘기한 겁니다. 네? 천지의 자취를 말하는 거예요. 동지가 되면은 속에서 양이 생기는 거예요. 양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걸 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 무에서 유로 나오는 것을 신이라고 하는 것이고, 유에서 무로 들어가는 것을 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갑탁이라는 게 어때요? 다 껍질을 벗고 이제 다들 막, 피어 나오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 해짓이 대의제라. 해하는 때가, 모든 걸 푸는 때가 참으로 크도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 푸는 것이 아무 때나 푸는 게 아니지.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1년 44계절 중에서도 봄에 만물이 다 풀어지잖아요. 이걸 이제 달리 말하면, 그러니까 이게 푼다는 것은 뭐냐면, 그동안에 얽히고 설켰던 거, 응어리졌던 것들, 원한, 감정, 이런 것들 다 이제 풀어내는 겁니다. 풀어내는 거예요. 이게 해짓이 대의제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만약 정비처에서 이런 게 이제 있다면은 모든 거 다 풀어내야 되는 그런 때이기도 하는 것이죠. 만약에 병자가 점을 쳤는데 이게 나왔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가는 거지. 가는 거지. 에? 이게 푼다는 말이 아까 내가 산다는 뜻도 있고 죽는다는 뜻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에? 그러니까 물론 그 병 증세에 따라서 달리할 수도 있겠지. 에? 어우러졌던 것들이 풀어지는 것도 있을 것이고, 맥혔던 것이 소통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이제 점을 치더라도 그 같은 병이라 하더라도 그 때와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해석할 줄 알아야죠, 이게. 여기는 어쨌거나 이제 법력이 돼가지고 만물이 소생하는 뜻으로 지금 핵괴를 얘기하는 겁니다. 상활, 뇌우 자기 해니, 군제 이하야, 사과 유죄 하나니라. 억눌렸던 만물들이 이제 막 때를 당해가지고 그냥 기지개를 펴고 막 너도나도 할 것 없이 다 그냥 살아나오려고 막 경쟁을 할 거 아니에요. 이때가 되면 생기가 아주 충만한 때가 봄이겠죠. 생기가 충만한 때. 그래서 이 법력을 당해서 이 선비들은 이렇게 썼어요. 사해 동인이다. 온 세상, 사해는 그냥 온 세상이에요. 여기 인이라는 게 뭐예요? 살고자 하는 뜻을 담고 있잖아요, 인이. 모두가 다, 온 세상이 다 그냥 막 생기가 그냥 충만하니까, 봄에. 상활, 뇌우, 자기, 해니. 뇌우가 일어나는 것이죠. 생겨나는 것이죠. 이것이 푼다는 그런 상이다. 뇌우, 자기, 해니. 여기 뭐 그냥 괴상 그대로죠. 진하련 우레와 감중년 비. 비우자 쓴 것을 벌써 만물이 서로 좀 음양지간이 서로 소통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 군제이하야, 군자가 이를 본받아서 이 천지 자연의 이 상을 본받아서 군자가 이 역도를 어떻게 쓰느냐. 사과 유죄 하나니라. 여기 사자가 뭡니까? 용서할 사, 방면할 사자죠. 용서하는데 이게 불굴적자에다가 칠복자를 썼네요. 이게 무슨 뜻일까? 지금 말하자면 이제 이 만물들에게 있어서 겨울에 갖는 의미는 뭐겠어요? 형벌 당하는 거예요. 형벌. 벗어나지를 못하고 감옥 속에서 형벌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봄이 되니까 이제 감옥 속에서 이제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군자도 이런 상을 보고 보면 어때요? 함부로 사람들 가두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에? 그 자연의 도에 부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록 잘못한 사람도 어때요? 여기 불굴적자 쓴 것은 매질을 하면은 살갗이 붉어지죠? 에? 매질을 하고 용서하는 뜻이에요, 이게. 박면의 사자가. 그런 뜻이에요. 과자는 허물과자죠? 허물과자. 허물과라고 하는 것은 실수하고, 또 내가 알고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모르고 지은 죄를 이 과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과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여기 과자가 뭡니까? 이 삐뚤어질 와자에다가 이렇게 쓰잖아요. 우리 여기다가 벌레 중자 쓰면은 달팽이 와자예요. 달팽이. 달팽이가 어때요? 갈 때 삐뚤삐뚤 가잖아요. 똑바르게 가지를 못하고. 요게 사람으로 말하면 요 입구자에다가 이게 쓴 것이 뭐냐면 이 삐뚤어질 와자예요. 구안와사 할 때 쓰는 이 와자예요, 이게. 이 와자가. 그러니까 여기다가 갈지자 쓴 것이지. 그게 뭡니까? 바르지 못하게 가는 거야. 바르지 못하게 가는 거야. 이게 지날 과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과실이 있는 자에게는 용서하고, 그죠? 용서하는 거예요. 사과, 유죄 할 때 유자는 넉넉할 유자죠. 넉넉할 유자예요. 자, 근데 이게 우리 허물죄자 볼까요? 허물죄자는 이렇게 넉사자에다가 지금 그릇될 빗자를 썼어요. 근데 이 글자가 예전에 이게 어떻게 쓰여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요 글자는 어쨌거나 이 문자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서 어떤 의미로 얘기를 하냐면 이 문자는 상고시대의 문자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요건 진시황이 만들었다고 해요. 요건 진시황이 만들었다. 요 죄자가 뭐냐면 여기 그릇들 빗자죠. 비리를 행한 자를 요거 넉사자지만은 이건 그물망자예요. 부수에 보면은 요 그물망자를 이렇게 해서 씁니다. 그러니까 비리를 저지른 자를 그물질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그물질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송사리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냥 만드는 거 아니에요? 엄격하게 죄를 묻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우리가 되게 죄를 짓는 게 뭐 때문이겠어요? 먹고 살자고 죄 짓는 거 아니에요? 배고프니까. 그러니까 이게 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생계형 범죄자한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계형 범죄자한테는 온정을 베풀어야지. 이게 법의 정신이요. 온정을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뭐 백성들은 무항산이 무항심이지 항상된 산업이 없으면 항상된 마음도 없는 법이에요. 그게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대개가. 뭐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거지. 아이고 이 얘기하면 안 되지만은. 그러나 그 배고픈 거 어떻게 해? 그럼 온정을 베풀어야지. 근데 이걸 그물질하면 안 되지. 그래서 이것은 이 글자는 옛날 세상을 참 사랑한 사람이 만든 글자는 아니다는 얘기야. 선왕이 만든 법도는 아닐 것이다. 이건 진시황이 만들었다 이런 얘기. 진시황이. 어쨌거나 사과 유죄 할 적에 사과는 뭐예요? 과실이 있는 자는 용서해줘. 이 법력을 당해서 요즘으로 말하면 뭐 특사인가요? 하듯이. 근데 이 죄자는 뭐냐? 이 과자는 모르고 지은 죄를 과라고 하는 것이고 알고도 지은 죄를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르고 지은 사람, 죄를 지은 사람은 당연히 용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훈계를 하고 너 더 이상 나쁜 짓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훈계를 해주고, 그러나 알고 지은 사람한테는, 죄 지은 사람한테는 이건 방면을 할 수가 없어요. 용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만
형량은 낮출 수가 있다. 형량. 예를 들어서 5년형이다 하면은 3년형으로 낮춘다든가, 참여를 하는 사람들에게 한해서, 그렇죠. 그래서 넉넉할 유자를 쓴 게 바로 그거예요. 예? 이게 해교에 가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다 법령이 돼가지고 만물들이 막 다들 소생하고 생기를 얻어가지고 막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막 다투잖아요. 생을 다투잖아요. 그런 때에 군자가 이 정사를 다스리는 자가 이 법력을 당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천지 자연과 더불어서 살리기를 도모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개 형벌은 봄에 주는 게 아니고 가을에 줘요. 가을에 막 낙엽지고 막 하느님도 가을이 되면 만물을 죽이잖아요. 막 그냥. 그래서 옛날에도 형벌을 줄 때는 예를 들어 사형을 할 적에도 사형을 집행하더라도 봄에는 안 해요. 봄에는 안 하고 가을에 하는 겁니다. 가을에. 잠시 쉬었다 가시죠.